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도 계몽편 두 번째 시간이죠. 천편입니다. 또 천편 중에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천편의 지난번 내용은 우주와 천체에 관한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알아보게 될 것은 크게 천간과 지지, 그러니까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하루를 칠 것 같으면 지지는 하루를 12시즌으로 나누고 1년을 12개의 달로 나누죠. 12달로 나누죠. 그리고 이제 십간의 개념, 그 천간지지의 개념과 그 다음으로 추나추동의 그 개념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12지하고 12지지라고 하죠. 12지와 10천간, 10개의 천간, 천간지지는 비단 이번 시간뿐만 아니고 또 혹여 이게 무슨 운명철학이라든지 뭐 사주 팔자라든지 사주팔자라든지 운명철학과 관계된 그러한 미신적인 요소가 아니고요. 이 천간지지는 기본적으로 고대인들의 우주관을 반영한 수체계, 정보체계입니다. 그래서 인식체계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숫자로도 사용되었고요. 책략에도 사용될 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인간의 삶과 그리고 지구 땅이죠. 우리 땅에서 인간들이 이루어낸 문명의 역사들도 모든 체계와 정보화되어서 들어가 있는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을병정무기 경신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12개의 지지는 그 고전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익히셔야만 하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 앞서서 무극이니 태극이니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 체계도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섭렵하셔야만 고대인들의 생각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비단 요즘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기본 그 정보 체계, 인식 체계를 아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고전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천간지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전체적 맥락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짧지만은 제가 그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한자 알로보기 시리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맨 처음 할 때 이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 채널이죠. 이 조원장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재생 목록에 보시면 동양철학 기초이론, 상수체계 이론이라는 편이 제가 강의가 올라가 있는 게 아주 간단하게 지금 7개 올라가 있습니다. 7개 올라가 있는데 전체 내용이 아니시다 하더라도 맨 밑에 보면 3개가 있죠. 요 음양오행하고 그 다음에 천간지지, 요 천간이고 지지입니다. 요 3개만큼은 이 글자도 익히셔야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는 것을, 이거는 미신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빼거나 제외하고서라도 당연히 알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을 들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필요하다고 해서 이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 목록에,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12시자는, 자라고 자야가 나오죠. 뭐뭐라는 것은 뭐뭐이다. 이 판단문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 12시, 여기 시는 그냥 요즘 말하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12지를 기반으로 한 시간책에 있기 때문에 일반 현대인의 시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12시는 12시진이라고 부릅니다. 시진. 자, 시진이라고 부르면 이 시진은 1시진은 현대의 2시간입니다. 2시간. 자, 그래서 자시, 축시 그러면 2시간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12시라고 하는 것은 즉 고적자죠. 자, 지지 12지 자, 지 땅지 그 땅이죠. 땅의 12지이다. 땅의 12지이다라는 겁니다. 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12지지라고 부르잖아요. 12지지. 땅의 개념인 땅의 12지, 12지지의 지이다라는 겁니다. 그 소위 12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른바 12지라고 하는 것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다라는 것이죠. 뭐뭐 한자는 뭐고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 채널에 재생 목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쪽에 가셔가지고 제 재생 목록에 가셔가지고 글자도 배우시고 여기 보면 밑에 천강과 지지편이 있습니다. 7번째가 지지인데 지지편이 왜 이런 글자를 쓰게 되었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보죠. 여기도 1시간 넘게 글자 11자, 12자를 제가 1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고 거기에 나온 한자들, 요 시위, 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한자들은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에는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개념입니다. 개념. 글자라기보다는 이 동양의 기초, 사상,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나중에 동물로 배당되어서 뭐 자는 쥐띠니 뭐니 해서 원명철학과 결부됩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에는 음양오행. 자, 여기 보면 자, 인묘하고 저 사오, 그 다음에 신유는 여기 푸른색은 음양오행 목에 해당되고요. 사오는 화에 해당되고 신유는 희기 때문에 금에 해당되고 또 해가는 물에 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진술 충매해 갖고 여기 말하는 4개 노란 거는 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에 다 배당시켜 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을 나중에 12시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가 한데 자시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시간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11시부터 자정이죠. 밤 1시까지 2시 한 단위입니다. 이 1시에서 3시까지 3시에서 5시, 5시에서 7시까지 진시, 7시에서 9시까지 5시에서 7시까지 묘시고요. 진시죠. 자, 그리고 쭉쭉쭉 나가면 결국은 24시가 되는 거죠. 실제 보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와 여기 말 시간 체계는 중국의 그 북경이라든지 중국 중심입니다. 중국 중심이라 가지고 실제 우리도 시간을 동경시라고 해서 일본의 도쿄의 시간을 우리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해가 뜨는 시간인데 도쿄에 해가 뜨는 시점과 도쿄 앞바다에 해가 뜨는 시간과 우리나라 동해 부산 앞바다나 울산 앞바다에 뜨는 시간 차이를 보면 거의 5분 7분에서 한 30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하실 것 같으면 여기다 플러스 30분만 하면 자, 우리나라의 시간하고 거의 맞죠. 거의 맞는데 자, 아무튼 2시간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고 꼭 제가 강의한 영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 가셔서 요 12개의 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도편을 가지고 그려볼게요. 자, 항상 그림을 볼 때는 여러분들 쪽에서 아래쪽, 보기 아래쪽이 북쪽입니다. 아래쪽이 북쪽이고요. 방향으로 볼 것 같으면 위쪽이 남쪽입니다. 남쪽. 자, 그리고 왼쪽이 동쪽입니다. 방향을 볼 것 같으면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서양과는 반대 개념이에요. 남북으로 반대, 동서의 반대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북쪽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할 것 같으면 북쪽을 등지니까 정면이 남쪽이잖아요. 자, 그죠? 정면이 남쪽이면 당연히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 되고 왼쪽이 되고 왼쪽이 되죠. 왼쪽이 되고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 되겠죠. 서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남북과 동서가 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 현재 서양식 지도를 읽고 해석하는 체계고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지도가 만약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걸 우리 동해라고 하잖아요. 요걸 서해라고, 요걸 남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반대죠. 그죠? 좌우 반대, 상하 반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원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태극기와 건곤감리의 모양하고도 일치됩니다.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 태극기라고 보는 것들의 순수 기본 이념은 상하, 좌우 반대로 보셔야만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자시 개념인데, 자시가 여기 보면 딱 여기를, 자시 여기서 12시, 그죠? 밤 12시. 자, 여기를 낮 12시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딱 여기 할 것 같으면 9시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낮이니까 옷이 정오니까 정오. 요거는 자정이고요. 자, 그러다 보면 요 안에 9이니까, 9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6이죠. 6. 6시죠. 6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요 자시고요. 여기 5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밤 12시 요 50, 그러니까 정오, 그러면 정오고, 요거는 자정이죠. 자정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밤 12시입니다. 자, 그러면 밤과 낮에 딱 반이니까 여기가 6시가 될 거고, 그죠? 자, 여기도 6시가 될 거죠. 근데 방향은 시간이 열로 흐르죠. 열로 흐르기 때문에 열로 갑시다. 자, 그럼 나머지 반대가 여기가 3시가 되고요. 여기가 9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3시가 되고요. 여기가 9시가 되겠죠. 각 시간 단위를 전부 다 반씩 딱 나누면 됩니다. 2시간 단위니까요. 이해하겠죠? 그죠? 2시간 단위니까. 자, 그 자시니까 여기서 11시에서, 자, 여기는 1시고요. 2시, 3시, 4시, 5시, 자, 여기 7시, 8시, 9시, 10시, 11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그래서 요 7시, 요 8시, 9시, 10시, 11시 이렇게 됩니다. 바로. 자, 그래서 저 왼쪽은 낮이고 오른쪽은 밤이 되겠죠. 그죠? 해가 뜨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사계절에 상관없이 요 묘시에 해가 뜹니다. 묘시에. 요 묘시에 해가 뜹니다. 해가 뜨고요. 그 다음에 신유수 할 때 요 유시에 해가 집니다. 해가 져요. 해가 들어갑니다. 일일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름은 해가 일찍 뜨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도쿄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동경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동경과 부산의 기준은 거의 한 27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쪽에 여수라든지 하면 3, 4분 차이 나기 때문에 결국 여기다 플러스 30분만 하면 5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 그래서 해가 가장 빨리 뜰 때가 여름일 것 같으면 여름에 5시 반이면 요때 해가 뜨는 거고요. 아무리 이제도 한겨울이라도 7시 반이면 해가 뜨잖아요. 보통 보면 이제 뭐 5분, 10분 상관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묘시에 해가 뜨고요. 그 다음에 유시에 해가 집니다. 자, 그렇죠. 자, 그걸 이해하시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정확히 해가 지나면 진시하고 여기 보면 요 진시가 있죠. 진시. 아니, 요 해가 떴죠. 해가 뜨고 밤에 밤 되면 해가 지잖아요. 그죠? 해가 딱 떨어지고 나면 요 술시 7시에서 9시가 술시고 9시 11시가 해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술시를 우리가 일경이라 그랬죠. 우리 보면 일경. 그 다음에 요 해시를 9시 11시 사이를 이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리고 자시를 삼경이라고 삼경. 그래서 가장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시를 사경이라고 요 인시를 오경이라고. 오경이 지나고 나면 해가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칠 것 같으면 요 오경인 인시가 가장 깊다. 해가 바로 뜨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하루의 12시즌의 개념을 12지지로 다 나타났죠. 지금 우리 아라비아 숫자를 표시하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2시간이 하나의 시간 단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천유, 하늘에는 십간이 있다. 하늘에는 십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상 체계가 모든 것은, 자, 지구에 사는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십간이라고 하는 것은, 십간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약이라. 그래서 십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이다. 그 천간을 볼 것 같으면 갑을 오행의 목이라 하고요. 병정을 화, 그 다음에 무기를 토, 경신을 금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임계를 수라고 하죠.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오성 할 때 천유 오성 그랬잖아요. 오성 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성이 아니고 위성이라 그랬죠. 아까 위성. 아까 위성이라 했죠. 위성 하면서 아까 나와 있던 게 목화토금수, 금수, 아까 금수, 목화, 수화, 토래 갖고 아까 했잖아요. 그죠? 오성. 오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갑을과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도 양과 음이 있고, 양과 음이 있고, 양과 음이 있고, 양과 음이 있고, 양과 음이 있더라,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갑이란 것은 목인 오행으로 칠 것 같으면 목인데, 양의 목이다, 양목이다. 그러면 또 성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성정, 기질, 모든 만물들이 하늘로부터 그 속성이 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결국 나중에 인간들에게 투영되어 있지만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가장 기본 개념을
상정을 한 겁니다. 자, 이거에 관한 것도 제 채널에 재생 목록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지십간, 그러니까 하늘의 십간, 그죠? 십천간이죠. 하늘의 십간은 여지, 자, 더불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지십이, 그러니까 지지십이지니까 땅의 지의 십이지와 더불어서, 그 말이에요. 함께 더불어서, 자, 상합이 서로 합해졌어. 서로 교합, 이 합이란 거는 서로 교합해져서, 요 서자는 연결음이 접속사음이라고 그랬죠. 위 육식갑자, 육식갑자가 된다. 육식갑자가 된다. 그래서 이 육식갑자인데, 이렇게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인데 10 곱하기 2 서로 합하고 나중에 만나는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왜 120까지인데 왜 60까지 있냐.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무극과 태극, 자,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상태와 진후의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거는 이렇고 저는 이렇다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은 우주에 살아있는 생물,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공통작용인 것입니다. 이거 또 인간의 사유체계의 인식 이전과 이후의 다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성간에 분명히 나야 될 짝이, 집신이 짝이 존재는 하지만은 만나기 이전에는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여러분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소개팅을 해서 만나든 중매를 해서 만나든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든, 자, 이미 여러분들이 25세 첫사랑을 만난다 칩시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25년간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것 같으면 지난 25년간 그 사람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거든요. 자, 이것처럼 존재는 하지만은 서로 의식하지 않고 서로 있는 것들은, 살아가는 존재들은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처럼 그러한 개념들이 알지 못하는 시대에서 나중에 서로를 알게 되는 시대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주의 생명 현상과 더불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무극 태극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선천 후천 이론이기도 하고, 이러한 이론은 전부 다 개념적으로 고대 우리 동양에 있는 학자들이 전부 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사유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 이론 체계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런 것도 그냥 당연히 쉽게 받아들일 텐데, 왜 120가지인데 왜 60개만 쓰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보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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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자축이 맺은 수하면 신유술에도 전부 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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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량을 넣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하늘에 있는 요 성령, 여기 천간이 하늘에 있는 존재와 나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가 만나서 서로 교합을 할 때는 원래 한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인식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남아있는 것도 그 다음 갑수를 만나고 을해를 만나는 거예요. 서로 교합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나서, 자, 이성이 만나기 이전에도 다른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세상은 지금 세상 이전에 다른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알기 이전의 상태를 이해해야만 지금의 상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질, 성정, 모든 것들은 태어나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엄마 뱃속 이전에부터 있는 성정을 많이 닮았습니까? 아니면 엄마의 배에서 태에서 나와서 세상을 겪으면서 여러분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요즘 학자들은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변한다고 하지만은 그 기질, 본질은 세상이 나오기 이전에 갖춰져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어디에 기준을 둘 거냐에 따라 가지고 선천과 후천을 나누기도 하고요, 무극과 태극을 나누기도 하고, 60갑자의 개념도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쭉쭉쭉쭉 해갖고 이렇게 60갑자에 만드는 그런 내용들도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충남대학교의 그 고천문학 사이트에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재생 목록에서도 그 상수 체계 이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할 것 같으면 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천간이니까 하늘의 천간과 요 하늘의 천간은 더불어 뭐뭐 함께죠. 접속자이기도 하고 지의 12지와 더불어서 상합이 서로 합해져서 위 육식갑자가 된다는 거예요. 육식갑자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위 육식갑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갑자을축, 갑자을축 병인 정묘.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임술계해. 자, 6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조합의 경우의 수. 하늘과 땅이 만나는 요 구성 요소들의 그 교합의 수가 60가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것만 기억하겠어요. 60갑자는 120가지가 아니고 60가지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나서 존재했었다. 자, 여러분이 인식하기 이전에는 거기서 지금 존재한 거지.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양은 음을 만나고 음은 양을 만나야만, 양은 음을 만나고 음은 서로 음양이 만나야만 새로운 개체가 태어나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동물들 중에 혼자서 자웅동체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성을 안 만나도 새끼를 낳는, 새끼가 있고, 하여튼 이세를 생성하는 그 존재들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고유의 전설 중에 마고 할머니 전설 보더라도 마고 할머니께서 혼자 오셔가지고 나중에 그 소희궁이라는 두 딸을 낳죠. 자, 거기 보면 그 마고 할미라고 하지만은 마고 할미와 소희궁이 우리 삼신할매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들이 성정으로, 성정체적으로 여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보면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존재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단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없고, 그렇다고 또 중성, 양성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처럼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식갑자로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긴 시간을 이해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 내셔가지고 제 재생 목록에 있는 동양철학 기초이론하고 아니면 고천문학 아까 그 충남대학교 우주과학대 그 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이유로 천간, 지지, 육식갑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유 2월 하면 열하고도 두 달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 쉽게 얘기하면 12달이라는 거예요. 12달. 12달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자, 여기 지가 나옵니다. 자지. 발음 잘 해야 됩니다. 자지가 라는데, 자는 어디로부터.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서, 요 지자는 어디까지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할 때는 자와 지를 씁니다. 자와 지. 자, 그래서 한 세트입니다. 자와 지. 그럼 그럼 어디로부터. 원래 자자는 코의 모양에서 왔다가 나중에 저절로 스스로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원래는, 문장 속에서는, 전치사로서, 자, 뭐로부터라고 쓰입니다. 자, 그래서 정월 2월로부터, 자, 지 12월. 자, 12월이죠. 12월까지이다. 자, 12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12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월 2월로부터, 자, 요 일을 지자를 쓰고 있지만은 12월까지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또 한편 일세, 한 해죠. 한 해, 해세자리. 일세 지중, 그러니까 일세의 한 해의 안에는, 역유, 또역자리, 또 있다는 거예요. 뭐야? 사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시. 사시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이다. 자, 사시자는 춘하 추동 시이다. 춘하 추동이 바로 이것이다. 춘하 추동. 사시. 자, 그래서 사시라고 해야 됩니다. 사시. 그래서 보면 사시사철 그러잖아요. 사시사철 할 때, 또 시절이 좋다 할 때도 그걸 쓰죠.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아까는 이걸 하루를 기념, 하루 12시를 가지고 시간을 만들었지만, 또한
1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년 한 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직국 한 바퀴 돌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둘 다 계산할 수가 있죠. 360도이자 시간적으로는 365.242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안에는 크게 공간의 변화, 공간의 위치에 따라서 봄에서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느끼게 될 수 있잖아요. 자, 그것을 월 하면 월도 자, 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 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라는 기점을 자를 자 여기 기점을 1년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동지 이거 동지는 잠깐만요 펜인데 자 요 자체가 동지 그리고 요 제일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를 하지라고 그러죠. 하지. 동지와 하지 사이에 똑같이 하지 일주일 똑같아 6시 방향 여기 때를 보면 야 우리가 동지의 사이를 춘분이라고 하죠. 춘분. 자 그 다음에 밤낮의 길이가 가장 똑같을 때를 가을을 우리가 추분이라고 하죠. 추분. 그래서 동지의 특성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죠. 그러니까 양기가 가장 적고 음기인 밤이 가장 긴 때이기 때문에 동지의 정점을 지나면 비로소 어떻게 돼요? 양기가 점점 많아진다. 즉 낮이 점점 길어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지가 되면 낮이 가장 길다가 밤이 가장 짧은 순간이 딱 지나면 이제 밤이 길어지면서 낮이 짧아지잖아요. 자, 이 그림을 중간에 점점이 있으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양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양의 영역이고, 자, 요거는 음의 영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전부 다 좌우 대칭을 해보세요. 좌우 대칭. 어쨌든 좌우 대칭을 딱 그대로 딱 하다 보면 춘분 지점이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가장 똑같을 때잖아요. 밤낮의 길이가.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나중에 이거를 궤로 표시를 하기도 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그리면. 자, 요 지점이 동지죠, 동지. 자, 동지. 글자가 떠났어. 자, 요 지점이 동지고요. 자, 요 지점이 하지입니다, 하지. 자, 그리고 요 지점이 밤낮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기운이 똑같지, 음양으로. 자, 여기 춘분이라고 하죠. 춘분. 자, 요거를 초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 시기 정점 기준을 우리가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시. 자, 사시라고 하는데, 중에 추나 추장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지? 그럼 언제, 어디서부터 봄이고, 언제부터 가을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장 극음의 경지인 동지에서, 이, 밤낮의 길이가 똑같은 아주 균등한 요 춘분 사이의 반지점이 있죠, 사이 반지점. 자, 요것을, 이, 입추라고 해가지고, 입추라고 하죠. 입춘. 봄의 시작으로, 들어간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춘분과 하지 사이의 가장 중간인 지점을 입하라고 하죠. 입하. 자, 그 다음에 입하와 춘분 사이의 지점을 딱 반 지점이죠. 반 지점을 입추라고 하죠. 입추. 그 다음에 추분과 동지 사이의 지점을 입동이라고 하죠. 입동. 자, 그래서 요 동지, 춘분, 하지, 요 추분 사이의 기점, 그죠? 기점의 반이 되는 요 부분을 전부 다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봄은 이제 입춘부터 입하 요 사이가 봄이야. 자, 요거를 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봄. 자, 그래서 입하에서 입추 요 사이를 여름. 자, 그래서 입추에서 입동 요 사이를 요 추나 추. 그 다음에 입동에서 입춘 요 사이를 자 동이요 겨울 동자가죠. 그래서 추나 추동을 결정을 하고요. 그 안에는 또 요 반으로 나눴죠. 요 입춘 여기 보면 입하, 입추, 입동까지 해서 요 이 사시를 또 반으로 나눈 지점까지 합쳐서 요거를 8절이라고 전체를 8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 이것도 8자에다가
자, 그래서 40 보면 아까 40이라고 그랬죠? 40. 48절이 되면, 그 4의 개념으로 4개를 나눌 때는 동지하지, 입추, 입춘, 입추, 요 4개고요. 또 반반씩 나눠가 8개를 보면 이제 8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절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시절. 이해하시겠죠? 그죠? 시절. 시절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 8절까지 8분이 되어 있죠. 8분. 이를 등분이 되어 있잖아요. 요 안에도 또 3개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상중하 3개의 기운. 원래 그냥 맹중계라고 해요. 맹중계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계절적으로 또 3개씩 나눌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걸 가지고 또 한번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냥 잘 쓰지 않기 때문에. 48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한 해 안에서 또한 사시가 있으니 이 사시라고 하는 것이 추나추동이고, 바로 추나추동이, 사시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림을 다 정리해서 그래가 설명해야 되는데 빈 공간에 하다 보니까 잘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자, 22월. 자, 그러니까 12달, 뭐, 이니까 써있자. 뭐로서 수단도 그죠? 12달로서 나누어서, 12달을 가지고 나누어서 어디에다 속하게 한다. 배속시킨다는 거예요. 사시요. 요 사시에 배속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정월, 2월, 3월. 자, 1, 2, 3월이죠. 음력입니다. 정월, 2월, 3월은 속어, 어춘. 자, 봄에다가 그것을 배속을 시키고, 속하게 하고. 4, 5, 6월은, 자, 여름에다 배당시키고. 7, 8, 9월은 추. 자, 가을에다가 그것을 배당시키고. 11, 12, 12월은 동에다가 배당시킨다. 자, 1년을 12시가 아니고 12개월, 12개월로 볼 것 같으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를, 자, 그죠? 추나추동에다 각각 배당을 시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어렵진 않잖아요. 그지?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요거예요. 주장야단. 낮주자고 밤야자죠? 주장. 낮이 길고 야단. 자, 밤이 짧다. 낮이 길고 밤이 짧아서, 자, 접속, 연결음이라고 그랬죠? 천지지기. 자, 천지의 기운이, 그죠? 천지의 기운이 돼서, 서는 더울 서자죠. 크게 더울 서자. 더우면, 즉, 위하, 여름이 되다 그랬죠? 자, 야장주단. 밤이 길고, 낮이 짧아서, 천지지기가, 천지의 기운이 대한, 크게 찰 한자니까, 추우면, 위동, 겨울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하지, 동지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춘추즉, 자, 춘추즉이란 봄과 여름이면, 그죠? 봄과 여름이면, 봄, 여름은 곧 뭐 그러든, 봄과 여름이면 주야 장단이, 자, 주야, 낮과 밤의 길고 짧음이 평균하되, 평균이란 것은 뭐 서로 같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비슷하다는 의미도 있죠. 그죠? 비슷하다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요 평은 균자는 원래 고를 균자예요. 골고루란 말이에요. 고루. 서로 같다는 의미겠죠? 평균하되. 자, 그래서 봄과 여름은 주야의 장단이 낮과 밤의 길이가 길고 짧음이 서로 비슷하다는 거죠. 아니면 고루 같다는 거죠. 자, 같아서 춘기는 봄의 기운이죠. 봄의 기운은 미온하고, 미자는 뭐 부족하다는 의미, 조금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약간, 조금 따시고, 따뜻하고. 추기는, 가을의 기운이죠. 추기는 미량한, 량자는 저 왼쪽에 이수변이 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삼수변 와도 상관없는데, 서늘할 량자죠. 서늘할 량. 그러니까 미량이니까 조금 서늘하다. 자, 그래서 춘삼을 춘삼을이라고 하죠. 봄석달 1월, 2월, 3월, 그죠? 정월, 2월, 3월, 3월 다 하면, 봄, 3월이 다 하면, 면이 요거죠. 봄 하면 위하, 여름이 되고, 봄이 다 하면 여름이 되고, 자, 하삼월,
여름 석 달이 진, 다할 진짜기 다하면, 고척자 뭐하면, 위추. 자, 가을이 되고, 추 3월이 진, 다하면, 즉, 다하면, 즉이라 그랬죠? 위동하고, 겨울이 되고, 추 3월 진이면, 자, 추 3월 겨울 석 달이 진, 다하면, 즉, 요 면이라고 했죠? 부위 춘하니, 요거 다시 부자로 읽어야 됩니다. 부사로 읽을 때는, 부라고 읽을 때는, 다시란 의미이고, 회복하다 할 때, 회복하다는 동사로 쓰이면, 복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위 앞에서 다시란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봄이 되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시상대, 사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시라고 그랬죠. 사시가 서로 대신하다. 그냥 번갈아서 돌고 도는 거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아니면 갈마들다는 말이 있는데, 사시가 서로 갈마들면서 번갈아 가면서 해가지고, 요 한 해죠. 한 해가 공성. 자, 요 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적할 때도 공이 되고, 그죠? 한 해. 어떤 업적 공인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쌓이는 거예요. 자, 이 말이에요. 자, 1, 2, 3월이랑 3개월이 지나면 그 자리, 실제로 우리가 봄이 오는 자리에 여름이 오는 거고, 여름이 오는 자리에 가을이 오는 거고, 가을이 오는 자리에 겨울이 오는 거예요. 더 씌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이든 여러분 집이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은 똑같은 공간이에요. 1월, 2월, 3월이라는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가 오면 그 똑같은 자리에 여름이 3개월 지나가고 또 그다음 더 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마들다 그래. 번갈아 가면서 들고 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상대 서로 대신해서, 그래서 여기 한 해가 이 공 자체가 어떤 구조물이나 업적이나 일을 서로 똑같은 자리에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 해의 아니 뭐 세공이란지 한 해의 업적 공이 이루어진다. 자, 언이니까 바로 그 한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진다. 공성이에요. 공성.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입니다. 마지막이죠. 결론적. 춘즉 만물 시생하고, 자, 봄이면 만물이 시생하고 비로소 처음으로 생겨나고, 하즉 여름이면 만물이 장량한다. 장은 성장한다는 거죠. 성장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장그락하면 어른이 된다는 말도 쓰죠. 성장한다. 성장해서 길러진, 아니면 자라난다. 성장하고 자라난다. 같은 말이긴 같지만 조금 다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성장해서 자라나고, 추즉 가을이면 만물이 성숙하고, 성이란 것은 이제 완전 어떠한 몸으로 이루어진고, 아니면 다 익을 대로 다 익었다는 거야. 자, 익을 대로 다 익어서 어떤 완성이 된다는 거죠. 다 이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숙하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적 겨울이면 만물이 폐장하니, 폐는 이제 더 이상 기운을 안 받아들여요. 겨울이 되면 시든 사람이든 모든 것이 기운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요. 딱 닫아버린다. 그래서 원래 핵심을 감춘다는 거죠. 생명성을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씨를 뿌리기 전에 가을이 되면 과일이 떨어지고 과육이 다 날아가면 씨만 남잖아요. 씨만 남는데 그 씨이 습기가 찬 씨앗이 내년 봄에 뿌릴 수는 없잖아요. 보면 그 씨를 심기 전에 우리가 바짝 말리죠. 바짝 말려가지고 아주 수분이고 물 성분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죠? 겨울이 지나서 봄 돼가지고 온도 맞추고 물을 주면 싹이 트잖아요. 자,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가릴 것은 가리고, 덮을 건 덮고, 생명성을 감춘다. 이게 이제 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자, 그래서 봄이 되면 만물이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하고, 여름이 되면 만물이 성장해서 자라나고, 가을이면 만물이 익을 대로 익어갖고 완성하고, 아니면 완성되어서 다 익고, 겨울이면 만물이 폐장, 모든 기운을 다 다달아서 생명성을 감추게 된다.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것이죠. 폐장한다. 연적 그러한즉, 아니면 따라서 연적 그러한즉, 아니면 따라서 만물지소이 생장수장이. 자, 만물은 이 지소이 하면 하는 까닭은 그래. 하는 까닭은 소이하면 한번 까닭은 그래요. 자, 그래서 만물이, 왜냐면 요 소일은
허사분모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생장, 수장이 다 수로예요. 자, 나서, 성장해서, 거두어서, 감추는 것. 자, 그죠? 만물이 나서, 자라고, 거두고, 감추는 까닭은, 그래, 뭐만 까닭은, 자, 무비. 자, 이것도, 우리 저 문법 다 배웠으면, 아닌 게 없다. 이 정도면, 아닌 게 없다. 아닌 게 없다. 자, 사시지공. 사시의 공. 업적. 사시의, 사시가 사계절의 공이 아닌 게 없다. 사시의 공이 아닌 게 없다. 자, 그러니까 여기 막 생장수정의 원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생명이 자라고, 그 다음 또 생명을 이어주고 하는 그러한 공적. 그래서 생장수장의 공이 다 추나 추동 사시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시간이 지금 딱 40분이 됐네요. 우리 오늘 천편 전체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이 나와 있는데, 저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 복사해 뒤에 나눠야 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고 끝낼게요. 천편. 일추로 동방하여 입어 서방하니, 일출적 위주요, 일립적 위야니, 야적 월성이 저현은 하나니라. 천유위성하니 금목수화토 오성이 시야요. 유경성하니 각항저방 신미기 두후여허 위실벽 규루위묘 필자삼 정혼유성 장익진 28수가 시야니라. 일주야지 내에 유12시하니 12시 회의 위 1일 하고 30일이 회의 위 1월 하고 12유 2월이 합이 성일세니라. 월혹 유 소월하니 소월 즉 29일이 위 1월이요. 세혹 유 윤월하니 유윤 즉 13월이 성일세니라. 12시자는 즉 지지 12지야니 소위 12지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야요. 천유 10간하니 소위 10간자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야니라. 천지 10간이 여 지지 12지로 상합이 위 60갑자하니 소위 60갑자자는 갑자 을축 병인 정묘로 지 임술계해가 시야니라. 12유 2월자는 자 정월 2월로 지 12월야니라. 일세지중에 역유 사시하니 사시자는 추나 추동이 시야니라. 이 12월로 분속어 사시하니 정월 2월 3월은 속지어 춘하고 4월 5월 6월은 속지어 하하고 7월 8월 9월은 속지어 추하고 10월 11월 12월은 속지어 동하니 주장야단이 천지지기 대서면 즉 위하하고 야장주단이 천지지기 대한이면 즉 위동하니 동이니 춘추적 주야장단이 평균하되 이 춘기는 위온하고 추기는 미량이니라. 춘삼을 지니면 즉 위하고 하삼을 지니면 즉 위추하고 추삼을 지니면 즉 위동하고 동삼을 지니면 즉 부위춘이니라. 사시상대의 세공성언이니라. 춘적 만물 시생하고 하적 만물 장량하고 추적 만물 성숙하고 동적 만물 폐장하나니 연적 만물 지소의 생장수장이 무비 사시 지공야니라. 우는 천편이라. 네, 이렇게 해서 천편 두 강의로서 천편을 마치고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은 따로 제가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나중에 강의를 끝나고 나면 제가 그것을 또 연결시켜 두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부지런히 익히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겸용
편인가요? 자, 계몽 두 번째 강의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지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